안녕하세요. 포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3월 4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타임에 목요일 밤늦게 캔사스주 공화당 상원 의원인 라저 마샬이 입안한 코비드-19 국가 비상사태법 종식 결의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공화당 48표, 민주당 47표 압도적인 지지로 국가 비상사태법 종식 결의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결의안은 바로 하루 전날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강제 금지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점점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는 코로나 사태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원래 예정되어 있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당분간 연기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 시점에 미국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러시아의 시기를 자극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연기하였다고 합니다. 러시아 눈치를 되게 보고 있는 미국입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덕택에 주적인 중국의 모든 이슈가 지금 덮어지고 있으며 또한 잔더름 특검에 힐러리 도널드 트럼프 스파이 게이트가 지금 묻혀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이 목요일날 강요회의에서 러시아 과도 정치인과 그들의 가족 또한 일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한 압류를 논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오늘날까지도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막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화제가 나오기만 하면 항상 조 바이든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막을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석유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하면서 석유 사용량을 감소할 수 있는 그린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지어는 그 건에 대하여 묻고 있는 기자에게 조 바이든 참모진들이 폭언까지 일삼은 것으로 백악관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약점이 잡히는지 러시아 전쟁 자금을 지금 미국 돈으로 계속 대고 있는 셈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과도 정치인들, 즉 푸틴의 동료들에 대한 전 세계 자산을 동결하고 압수한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는다거나 다른 방법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단지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으름장만 놓고 있는 미국. 과연 그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의 백악관에서 국정연설에 대하여 기자간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 바이든이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최초로 불을 큰 녀석이 누구지? 그 사람이 누구지? 하면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토마스 에디슨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현대 문명의 전기라는 것을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을 모르는 현직 미국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과의 핵협정인 JCPOA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조 바이든 행정부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오늘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JCPOA 다자간 핵협상이 이란과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같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자간 협상에 의하여 이란 핵을 억제한다는 이 프로그램은 바로 민주당이 항상 주장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란이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와 이란 관계는 앞으로 더욱더 좋아질 전망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나토가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로서는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나토 아래쪽에 있는 이란과 시리아의 관계 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시리아 그리고 러시아가 군사적 동맹관계에 들어간다고 하면 가장 위험한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결국은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또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나토를 가지고 장난치다가 지금 큰 화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제발 더 이상 이 시나리오대로 가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포리지아 핵발전소가 러시아의 폭격을 맞았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지금 러시아 군들에게 발포를 멈추라고 항의 시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발전소는 우크라이나 전체 전력의 4분의 1을 공급하는 대형 발전소로서 6개의 원자로가 돌아가고 있으며 그 중에 1개가 불이 났다고 합니다. 다행히 화재는 신속하게 진압이 되었다고 하나 그 원자로 안에는 핵연료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를 제외하고 어느 나라도 핵발전소를 공격한 전례는 없다고 하면서 서방의 즉각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발전소가 폭발할 시에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지금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은 민간 차원에서의 인도적인 교류라든가 또한 생필품에 대한 상호적인 통과를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쁘긴 한데 하루속히 종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모든 언론이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대선은 이번에 위스콘신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중국 간첩들의 개입과 또한 빅미디어들의 개입 또는 민주당원들의 부정선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선거를 도둑맞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6일 의사당 나딤 사건 3일 전에 벌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을 대비하여 낸시 펠로시에게 10,000명의 주 방위군을 배치하겠다고 서한을 보냈으나 낸시 펠로시가 이것을 묵살하고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분명한 부정선거가 있는데도 많은 의원들과 미디어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음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11월 이후에 오늘날까지 계속 주장하는 것은 바로 민주당원들과 외국에 있는 여러 정보단체들과 또한 미국에 있는 글로벌리스트들이 합작을 하여 선거를 훔쳤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위스콘신주에서 이 사실이 발각되고 선거인단 인정 취소가 진행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여기에 화두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민주당 의원이었던 벌넌 존스가 2021년 1월 공화당으로 당적을 옮기고 이번 중간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조지아 제10지구의 하원 의원으로 출마를 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벌넌 존스에 대한 지지 성명을 2월 달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벌넌 존스가 존 프레드릭의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여 중간 선거가 끝난 후에 자신이 당선이 되기만 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하원 의장으로 추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순으로는 조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 탄핵 절차를 추진하여 둘이 탄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서열상 하원 의장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다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일전에 제임스 벌넌의 팟캐스트에서도 한번 이야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원 의원으로 출마하는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까지 공식적으로 언론에 발표하기는 처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안보부가 공식적으로 지금 미국에 와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하였습니다. 그 법적 지위는 바로 임시 이민자 자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이는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통해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미국을 방문하였다가 자국에 돌아갈 수 없게 되매 미국 국토안보부가 그들에게 임시 이민 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